배움을 즐기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을 딱 켜면 목적지까지 되게 정확한 경로가 나오잖아요? 네, 뭐 우회전, 좌회전, 몇 미터 앞 도착 이렇게 딱딱 떨어지죠. 그렇죠. 투자자들도 이런 경제지표나 데이터가 뭔가 되게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을 딱 제시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당연한 본능입니다.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켜면요. 기계가 직진하라고 해놓고 바로 앞에 막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요즘 시장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심지어 옆 차선의 차들은 무슨 날개를 달고 하늘을 휙휙 날아가고 있는 기분이고요. 완전히 고장나버린 것 같죠? 네네, 완전 혼돈 그 자체죠. 그래서 오늘의 시황자령을 함께 파헤쳐보는 이 시간,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3월 21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이 모순으로 꽉 찬 진흙탕 속에서 진짜 신호를 한번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를 쭉 보면요.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가 진짜 엄청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자료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네, 그래서 표면적인 수치에 막 매몰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구조를 싹 다 해체해보는 작업이 오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딱 꽂힌 게 글로벌 증시의 그 극단적인 온도 차이였어요. 미국 증시 말씀이시죠? 네. 미국의 3대 지수, 그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가 전일 대비 무려 0.00%로 완벽하게 평행선을 그렸더라고요. 진짜 경이로운 숫자죠. 저는 처음에 제 모니터 화면이 멈춘 줄 알았어요. 아니, S&P 500이 6,606.49, 나스닥이 22,090.69에서 말 그대로 일시정지 버튼이 눌렸거든요. 맞아요. 이 세 개의 거대한 지수가 막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변동 없이 0.00%를 기록한다는 게 이게 수학적으로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쵸. 그건 시장 전체가 약간 거대한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마비 상태요? 네, 수많은 기관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 버튼 딱 위에 손가락만 오려두고 막 극도의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죠. 누구 하나 선뜻 누르지를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을 확 얼어붙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간표가 무려 2027년으로 훌쩍 밀려버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와, 2027년이요. 브리핑 자료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5bp 상승해서 4.281%를 기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OBP면 0.05%포인트 오른 건데 사실 채권 시장 규모 생각하면 이 미세한 움직임도 절대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십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거대한 닻을 내린 화물선이랑 똑같아요. 닻을 내린 화물선이요? 네, 2027년 금리 인하라는 아주 무겁고 차가운 닻. 그러니까 4.28%라는 높은 국채 금리가 바다 밑바닥에 콱 박혀버린 겁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건 결국 기업들이 돈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화물선이 아무리 엔진을 맹렬히 돌려서 앞으로 가고 싶어도 자본 조달 비용이라는 그 닻이 꽉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제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네요. 네, 거기다가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접근을 강력하게 규제하라고 SEC 쪽에 촉구했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막 압박을 넣었죠. 그러니까 돈줄을 틀어주는 높은 금리에다가 정치권에서 막 날아오는 지정학적 규제 리스크까지 더해지니까 기술주 중심인 미국 시장이 도저히 앞으로 나갈 동력을 못 찾는 겁니다. 와, 미국은 마치 2027년이라는 표지판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에 사슴처럼 딱 얼어붙어 있는데 반대로 바다 건너 유럽이랑 일본은 완전 파티를 벌이고 있잖아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유럽 DAX랑 FTSE 100 그리고 일본 니케이 225가 모두 플러스 3.03%라는 똑같고 놀라운 수치로 급등을 했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각국 증시의 연료통에 아예 전혀 다른 종류의 기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기름이요? 네, 일단 유럽 증시가 3% 넘게 치솟은 배경에는 그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안도감요? 그렇죠. 근데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서서 전후 재건 사업이랑 거기에 연동된 방산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펀더멘털 기대치가 유럽 자본을 싹 결집시킨 겁니다.
그럼 일본 증시를 3%나 끌어올린 연료는 뭔가요? 브리핑 보니까 엔화 약세 기반의 수출주 강세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이 엔화 약세의 마법을 이해하면 니케이 지수가 왜 폭발했는지 아주 선명해지거든요. 어떻게 마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서 3만 달러짜리 차를 한 대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과거에는 그 3만 달러를 일본으로 가져와서 환전하면 한 300만 엔이 됐는데 지금처럼 엔화 가치가 막 바닥을 칠 때는 똑같은 3만 달러를 가져와도 장부상 450만 엔으로 확 뻥튀기가 됩니다. 와, 대박이네요. 차를 뭐 더 많이 판 것도 아니고 혁신적인 기술을 넣은 것도 아닌데 순전히 환율 효과만으로 영업이익이 수십 %씩 폭등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환율이라는 든든한 뒷배 덕분에 수출 기업들 실적이 막 구조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야, 진짜 완벽한 매수 모멘텀이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 미국 섹션 읽다가 눈에 딱 띄는 정치적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요? 네, 맞아요. 중동 전쟁 확전 자제 발언을 했더라고요. 보통 시장이 이런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나요? 주식시장은 이념이나 정치적 호불호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의 증감 확률만을 되게 철저하게 계산하거든요. 아, 확률 싸움이다. 네, 확전을 자제하라는 유력 정치인의 메시지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전면전 가능성이라는 그 최악의 리스크 확률이 조금이나마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개장 직후에 막 마이너스 0.7%까지 하락하면서 공포에 질렸다가 이런 안도감 형성되니까 낙폭 담안해하고 기어이 0.00%로 장을 마감한 거군요. 네네, 그게 아주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됐죠. 진짜 흥미롭네요.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얼어붙었다가 정치인 발언으로 간신히 버텼다. 근데 보통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이 나오면 가장 먼저 발작을 일으키는 곳이 원자재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기름이란 금이 제일 민감하죠. 근데 오늘 브리핑 자료를 보면 이 원자재 시장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언론 헤드라인이랑 할제 데이터가 완전히 따로 놉니다. 심리랑 실제 펀더멘털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한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거든요. 제 말이요. 여러분, 기사들 보면 진짜 당장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막 국제유가 110달러에서 119달러까지 폭등, 주유소와 플라스틱 업계 벼랑 끝, 이렇게 막 공포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기사 제목만 보면 당장 기름 사재기 해야 할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 WTI 원유 지표를 딱 보면 64.89달러에 머물고 있어요. 전일 대비 2.62달러 오르긴 했지만 헤드라인이 막 외치는 119달러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진짜 한참 멀었죠. 심지어 요약에는 미국 유가가 하락했다는 상반된 내용도 막 섞여 있고요. 유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유가라는 지표 안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아주 팽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줄다리기요? 네. 어떤 변수들인데요? 한쪽에서는 그 오펙의 감산 연장 기대감이라는 밧줄을 막 당기고 있어요.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밀어 올리겠다는 전형적인 전략이죠. 네네, 기름값을 올리려는 힘이네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이랑 미국의 이란 제재 완화라는 밧줄을 엄청 강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이란 원유가 시장에 막 대량으로 풀리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터졌을 때 갈 수 있는 그 119달러를 조명해서 좀 자극적인 기사를 쓰지만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 상반된 변수들이 부딪혀서 만들어낸 64달러대에서 되게 이성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기사의 공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군요. 네,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유가도 유가인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금이랑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쟁 나면 무조건 피신하는 영원 불멸의 안전자산이 뭡니까? 금이잖아요. 그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금융시장의 완전한 철칙이었죠. 네, 근데 오늘 자료로 보면 금 XAU 가격이 10만 3천 달러예요. 전일 대비 18달러 찔끔 올랐습니다. 근데 제일 위험하다고 욕먹던 신흥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어요. 야, 두 자산이 똑같은 가격표를 딱 달았네요. 그러니까요. 금이랑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로 가격이 똑같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브리핑에 있는 중앙일보 기사 제목 안전자산 금 추락 이유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경제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구조적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구조적 전환점이요? 네, 과거 같았으면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막 고조될 때 전 세계 돈이 블랙홀처럼 금으로 쫙 빨려 들어갔어야 맞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금을 샀겠죠. 근데 금은 겨우 18달러 오르고 비트코인은 단숨에 2,400달러가 뛰면서 금 가격을 확 따라잡았단 말이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안전자산의 정의 자체가 아예 바뀌고 있는 건가요? 본질적으로는 막대한 자본의 흐름, 그 ETF의 힘이 작용한 결과거든요. 아, 비트코인 현물 ETF요? 네네, 그게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금이 독점하고 있던 그 국가 통제에서 벗어난 대안자산이라는 지위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뺏어오고 있는 겁니다. 와, 이제 투자자들의 위기 상황에 무거운 금괴를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거네요. 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금의 자리를 아예 대체해버리는 거죠. 와, 머리가 진짜 복잡해집니다. 미국 증시는 높은 금리에 걸려 멈췄지, 유럽과 일본은 폭등하지, 유가는 헤드라인이랑 지표가 따로 놀고, 금이랑 비트코인은 가격이 똑같고. 진짜 전대미문의 혼란이죠. 자, 그럼 이 롤러코스터 같은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을 한국 증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날린데도 한국 증시는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나홀로 방어전을 잘 치르고 있거든요. 나홀로 방어전이요? 지표 보니까 선방하긴 했어요. 코스피 5,781로 플러스 0.31%, 코스닥 1,161로 무려 플러스 1.58% 올랐잖아요. 아시아 증시 다 떨어지는데? 네, 겉보기에는 아주 좋죠. 근데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상황이 좀 묘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대형주들 보고 놀랐어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다 하락했거든요. 삼성전자 19만 4천 원, 하이닉스 10만 7천 원으로 떨어졌는데 지수는 올갔어요. 그 이유가 수급 데이터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 누가 샀냐? 네, 외국인이란 기관이 합쳐서 한 7,500만 주 가까이 막 폭포수처럼 던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735만 주 순매수하면서 온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야, 진짜 이른바 개미들의 멱살캐리 장세네요. 맞아요. 외국인이란 기관은 불확실성 피하려고 현금 확보하는데 개인들은 시장의 빈틈을 확 파고들어서 특정 섹터로 자금을 밀어 넣은 겁니다. 그 돈이 몰려간 곳이 바로 건설이랑 제약 바이오 섹터였죠? 건설업이 일주일 만에 무려 플러스 18.55%나 폭등했어요. 비정상적인 폭등세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급등하면서 대장주 교체되고 코스닥 제약 지수 1만 7천 선 회복했고요. 네네, 반도체가 잠깐 쉬는 틈을 타서 유동성이 그쪽으로 쫙 몰려간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좀 날카롭게 하나 묻고 싶은데요.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점이 제일 걱정되시나요? 아니, 외국인이란 기관은 수천만 주를 던지고 도망가는데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게다가 미국 나스닥 상장사 에너지스 그룹이나 뭐 가우지 같은 데는 상장 폐지 위기라는데. 네, 기업 생존이 위태롭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18%씩 오르는 건설주나 막 대장주가 바뀌는 바이오주에 올라타는 거? 이거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위험한 폭탄 돌리기 아닌가요? 진짜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진짜 걱정되거든요. 네, 빨간 불기둥만 보고 맹목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건 진짜 화약고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브리핑의 핵심 관전 포인트에서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방패막이가 되어줄 대응책이 뭡니까?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바이오나 급등한 건설주에 편입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돌이 몰리니까 기회는 있죠. 네, 근데 철칙이 있습니다. 단기 추격 매수를 할 때는 반드시 기계적인 손절 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 3%든 5%든 정해둔 선 아래로 떨어지면 아쉬워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팔아라. 맞습니다. 비상구를 딱 만들어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계좌 전체를 지켜줄 안전장치도 필요한데요. 아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281%로 오르면서 닷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2027년까지 짓누르는 고금리의 닷. 이 금리 상승 압박은 언제든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일정 부분은 단기금리 해지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금리 해지,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확실한 건 현금 비중 확대입니다. 그냥 현금을 쥐고 있어라. 네, 주식을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갑자기 발작할 때 저가에 대응하거나 충격을 딱 흡수할 수 있게 계좌에 현금댐을 만들어두라는 뜻입니다. 손절 라인도 없고 현금도 없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죠.
야, 손절이라는 비상구, 그리고 현금이라는 방패, 변동성 클수록 이 두 개는 꼭 챙겨야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자료를 샅샅이 해부해 봤는데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의 계좌를 뒤흔들 변동성 이벤트,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캘린더에는 굵직한 발표들이 꽉 차 있거든요. 먼저 3월 24일 화요일 밤에 미국의 3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발표됩니다. 아, 구매 관리자 지수요. 기업들이 지금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 조사.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금리에 얼어붙어 있는데 실제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온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죠. 그리고 원유나 에너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3월 25일 수요일 밤을 주목하셔야겠네요. 미국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유가가 119달러 폭등 헤드라인이랑 실제 64달러 사이에서 줄다리기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팽팽한 줄다리기. 이 원유 재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 줄다리기의 승패, 즉 단기 유가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스위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3월 26일 목요일 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있죠. 이건 2027년으로 밀린 금리 인하 시간표랑 완전 직결되는 지표거든요. 고용시장이 탄탄하면 연준은 금리 안 내립니다. 근데 만약 청구 건수가 늘어나서 고용이 흔들리면 그럼 멀어졌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앞당겨질 수 있는 엄청난 촉매제가 되는 거죠. 와, 매일 밤 발표되는 지표 하나하나가 롤러코스터의 스위치매요. 캘린더 꽉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쫙 뜯어보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오, 어떤 질문이시죠? 금리가 곧 떨어질 거란 희망은 2027년으로 증발해버렸고 전통의 안전자산 금이랑 신흥 위험자산 비트코인이 정확히 똑같은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장면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과거의 경제 교과서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고 전혀 새로운 문법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시대의 첫 페이지를 지금 읽고 있는 건 아닐까요? 확실히 과거의 낡은 상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분들만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되겠죠. 오늘 브리핑이 던지는 가장 묵직한 화두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시황자료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확 끌어올려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진짜 신호 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